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역사를. 쟤네들이 저딴 개소리를 씨부릴 때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 피로 쓰인 역사 혀로 덮을 순 없어. 멋집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따로 열린 기념식입니다. 이종찬 이 양반은 우당 이혜영 손자십니다. 우당을 깔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친일파들조차도 못 건드려요. 우당을 까는 것.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엄청난 재벌급 부자였어요. 재산을 싹 다 정리하고 만주까지 가서 그 재산으로 신흥무관학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무장 독립운동을 밀어주고 키웠던 그 우당 이회영 집안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민정당 출신이에요. 민정당 출신. 보수라고 하는 독재 쪽에서 정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보수도 사실 아니죠. 독재 쪽에서 정치를 시작한 민정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종찬 이 양반에게 국정원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쪽에서 다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원래 태생과 스탠스는 저쪽이에요. 근데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뉴 또라이트들 이거는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쪽에게 쓱 들어가서 우리 편으로 확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 자, 광복회를 비롯해 56개 독립운동단체가 독립운동단체 연합을 만들어서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도 전부 다 불참하고 개혁신당마저도 불참했어. 신지호가 저딴 개소리를 하니까 이준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개혁신당은 국가가 주도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준석마저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따로 용산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 79주년 기념식을 열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 행사로 치르고 있다. 진실에 대한 왜곡과 저열한 역사의식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인데요. 건국절을 만들면 모든 것은 이승만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씌워주는 것 단 하나로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돼 일제강점을 규탄할 수도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투쟁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되고 만다. 건국절 주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수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한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의 굳건히 발들이는 일이다. 이 친일파들 뉴라이트라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독립운동. 그래서 달라진 거 있냐? 결국 미국이 핵폭탄 쏴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거지. 독립운동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백선엽 독립운동가 때려잡았다 뭐라 하지 마라. 독립운동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놈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소리인 역사적인 사실 알려드립니다. 요게 뭐냐?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카이로 회담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의 대가리들이 만납니다. 영국, 미국, 중국. 딱 만났어. 여기에서 한반도의 독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제스가 그걸 쓱 들이밀었어. 그걸 루즈벨트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 약속이 구체화된 거예요. 황연필 선생님이 이쪽에서는 강의를 가장 쉽고 재밌게 하기 때문에 황연필 선생님의 자료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카이로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팽오도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된 나라를 독립시키자는 내용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 조항이 따로 들어갑니다. 별책 부록 같은 게 하나 쓱 들어갔어.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자, 노예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노예였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따로 뺍니다. 한반도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빠져서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장제스가 제안을 해. 한반도 챙겨야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차 세계대전 발발은 1914년이에요. 근데 한일 병합은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일본이 먹은 것이,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먹은 게 1차 세계대전 이전이에요. 근데 카이로 회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당하거나 병합된 그런 나라들을 독립시키자라는 내용의 회담이었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회담의 이 어젠다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 그런데 장제스가 부록으로 한반도 얘기를 제안을 하고 루즈벨트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장제스는 왜 한반도의 독립을 쓱 루즈벨트에게 제안을 했을까?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리고 나중에 포츠담 회담에서 한 번 더 약속이 돼요. 한반도 독립에 대한 게.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여기서 선언이 나오면서 거기에 한반도 독립을 언급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 윤봉길. 자, 상해에 일본이 중국을 먹었어. 중국도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키고 중국의 장제스가 뭐라 그랬냐? 우리 100만 군인도 하지 못한 걸 한국의,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엄청나게 칭송합니다. 윤봉길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윤봉길 뒤에 김구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러워하고 도와줍니다. 김구는 장제스를 따라서 8년간 쫓아다닙니다. 상해에서, 항저우에서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충칭까지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장제스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장제스는 마오쩌둥에게 쫓겨나서 대만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기 전이고, 김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무장 독립운동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카이로 회담이 열릴 때 우리의 독립운동을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물들, 김구, 김규식, 조소왕, 지청천, 김원봉, 이 사람들이 장제스를 찾아가서 압력을 넣습니다. 한반도 독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약을 받고 와줘야 된다. 장제스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운동을 워낙에 잘 알고 있었고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가열찬 독립운동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한반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루즈벨트가 알았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으로 바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개소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가열찬 무장 독립운동, 이게 장제스에게는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조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독립운동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의제에 맞지 않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점령당했던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준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주호가 말했죠. 1919년 건국이 말이 안 된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보 1보입니다. 첫 번째 관보. 일단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 이승만도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승만도 1919년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쥐들이 아니래.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래. 이게 뭔 개 같은 소리요. 자, 3.1운동으로 건립한 임시정부부터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승만 관보에 딱 적어놨어. 역사적 팩트입니다. 아, 그리고 저 뉴토라이트 같은 놈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카이로 회담에 이승만이 루즈벨트에게 한반도 독립을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한반도 독립이 된 거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 어떤 역사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팩트는요. 아까 얘기한 김구, 김규식, 조소한, 지청천, 김원봉 이 5명이 장제스를 찾아가서 카이로 회담 전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장제스가 제안을 해. 그걸 루즈벨트가 받아준 거야.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한반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그렇다는 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결국 우리의 독립을 앞당기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이 19년이 아니다라는 개소리는 이승만조차도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팩트가 다 있어. 그런데도 우겨대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해하면서.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그 짓을 해야 되냐? 자기들이 했었던 민족 반역, 부역, 일제 부역한 그 역사를 지우고 싶으니까. 이승만도 1919년이라고 하는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놈들은 왜 이승만의 주장조차도 부정을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했었던 친일 부역행위, 민족 반역행위들 이걸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우리는 국적이 없었어. 일본의 역사잖아. 일본의 역사에 일본을 위해서 일한 건 뭐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 시작부터 들여다봐야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일제 부역했던 역사를 지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1919년 이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영석이 백선엽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간도 특설 때는 독립운동가를 토벌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만주 쪽입니다. 만주. 자, 만주에는 그 당시 한중연합 무장부대가 있었어요. 한중연합. 근데 소속은 어디야? 중국입니다. 하지만 만주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기록에는 중국 군대와
간도 특설대가 싸운 게 되지만 그 안에 실제 싸운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도 특설대가 중국 부대와 싸웠지 독립운동가를 잡지 않았다는 논리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조선인들을 죽였다고 써놨어. 써놨어 자기가. 근데 그 자서전 어디에만 있냐? 일본어판. 이 새끼는 일본에다가 자기 자서전을 일본어로 냈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황당한 소리예요. 간도 특설대 악랄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같은 나라 민족인 우리 민족인 놈들이 총칼로 죽이는 놈들이에요. 이런 역사 왜곡을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 민족 반역의 그 기억들을 지우고 싶으니까 그냥 일본으로 가. 일본이 그렇게 좋은데 왜 여기서 지랄들이지? 아 진짜 짜증이 납니다. 자, 오늘 8.15 광복절인데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고 MB 때 뼛속까지 친일파라는 그 MB 때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오산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터져 나간다. 그 결과 매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